안녕하세요. 경영지도사 백승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차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글로만 설명을 하면 약간 헷갈릴 수 있어서 영상을 첨부하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요, 오차를 제가 이제 첨부하는 이유는 오차가 크게는 두 가지,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이제 세 가지 종류의 오차가 있어요. 시장조사론, 마케팅 조사론에서 다루는 이제 오차 관련해서는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헷갈리실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오차라는 말을 사용을 하지만 걔네들이 말하는 분야가 다 달라요. 범위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오차 아닌가? 예를 들어서 체계적 비체계적 오차는 신뢰성과 타당성과 관련된 게 아니라 이 체계적 비체계적 오차는 바로 여기 있는 표본 오차 비표본 오차에 포함이 되거나 얘네들을 포함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짚어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얘네들은 다 별개입니다. 그냥 동명이인인 거죠. 예를 들어서 김철수와 안철수가 있으면 안철수는 누군지 아시죠? 근데 김철수는 누군지 모르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이름만 같을 뿐이지 그 내용물은 확실히 다르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오차랑 오류라는 말은 사실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거는 뭐 체계적 오차 아니면 표본 추출 오류, 표본 오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고요. 오차와 오류는 같으니까 구분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교재에도 다 비슷비슷하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것은 체계적, 비체계적, 그리고 표본, 비표본, 또 하나 더 추가적으로 표본 추출, 오차 이 얘기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총 크게는 기본적으로 두 개로 구분이 되지만 좀 더 나누자면 이거와 대응되게 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체계적 비체계적 오차를 보도록 할 건데 얘는 어느 파트에 나오냐. 여러분들 제가 항상 공부할 때 중요시하는 게 얘 문제를 딱 봤을 때 얘는 어느 파트에서 뭘 물어보는 거야 라고 도식화가 되어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그 목차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자, 얘는 어디서 튀어나오는 거냐면요, 나중에 제가 뭐 예를 들어 저희 멘토 뭐 이런 이제 멘토 스터디를 운영하면 체계적으로 다 알려드리겠지만 뭐 여기선 띄엄띄엄 알려드릴 테니까 약간 이해를 해주셔도 좋겠고, 자, 한번 볼까요? 이거 관련한 문제를 예를 들어서 딱 들었어요. 그럼 얘는 측정 부분에 측정과 뭐 척도와 측정 뭐 구분은 필요 없죠. 순서 구분은 이 파트에 있는 신뢰성과 타당성을 물어보는 파트에 체계적 비체계적 오차가 있구나 라는 거를 딱 느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 부분을 물어보는 거나 라고 하고서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게 가장 적합하죠. 자, 그래서 잡소리 이제 그만하고, 자, 체계적 오차, 비체계적 오차 얘네 어떤 게 신뢰성이고 어떤 게 타당성 관련한 건지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체계적 오차는 신뢰성이다, 비체계적 오차는 타당성이다 이렇게 외우면 나중에 헷갈리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게 있어요. 자, 일단 요거 부분 정도는 살짝 외우시고 가시는 게 좋아요. 신뢰성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타당성은 총이에요. 자, 그건 외우셔야 돼요. 자, 사람이 말을 하면 말을 잘못하면 신뢰성이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신뢰성은 사람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타당성은 그게 반대니까 그냥 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이 얘기를 들었냐면 저희가 흔히 문제를 풀거나 공부를 많이 할 때 교재에 대체로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면 신뢰성과 타당성은 이 관역의 총질 혹은 화살질을 할 때 그 찍히는 점 있죠? 포인트 맞는 부분을 이제 대응을 해서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딱 느낌이 오시죠? 이 관역입니다. 신뢰성과 타당성이 두 개 다 높다. 그러면 백발백중이겠죠? 가운데 쪽으로 계속 뚫리는 거겠죠? 그죠? 여기까지 쉽죠? 자, 신뢰성과 타당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개판이겠죠? 그건 쉬워요. 하지만 신뢰성이 높을 경우 타당성이 낮을 때, 타당성이 높을 경우 신뢰성이 낮을 때 요게 조금 헷갈린다 이거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관역에 있는데 한쪽에만 이렇게 구멍이 났네. 그럼 뭐예요? 이거는 내가 정확히 땅땅땅땅 총을 쐈어요. 근데 0점이 빗나간 거죠. 애초에 총이 약간 병신인 거예요. 총을 고쳐야겠죠? 조절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 게 이겁니다. 자, 타당성. 총이 병신이라 그래. 그거 과감하게 합시다. 총이 삐꾸예요. 총이 약간 이상해. 그러면
총과 관련된 문제가 뭐라 그랬죠? 타당성이죠. 총이 타당성이라 그랬잖아요. 신뢰성이 인간이고, 신뢰성 있는 사람, 타당성은 총. 그래서 타당성이 떨어지는 거죠. 왜? 실력은 좋아. 계속 가운데를 조준을 해요. 빵빵빵빵. 왜? 일정하게 나가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어요. 하지만 애초에 포인트를 잘못 잡은 거야. 핀트가 잘못 나간 거죠. 예를 들어 연구를 하는데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지능을 재는데 짜장면을 많이 먹는 정도를 가지고 지능을 잰다던가 뭐 이딴 식으로 하면 타당성이 떨어지는 거고, 같은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긴 하겠지만, 하지만 중요한 건 포인트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상한 쪽으로 계속 같은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딱 되면 계속 총을 쏘는데 같은 쪽으로만 이상하게 치우쳐서 나오면 총이 잘못된 거고,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총이 잘못된 거고 타당성이 문제다. 그죠? 자, 그러면 반대로 볼까요? 자, 타당성은 높아요. H죠, high, low. 자, 타당성은 높아요. 하지만 신뢰성이 낮을 때 어떻게 되냐? 자, 일단 가운데 조준을 했어. 빵 쏴. 총도 괜찮아. 빵 쏴. 계속 쏴요. 근데 스나이퍼 실력이 영 엉망인 거죠. 사람이 그냥 수전증이 있어. 그래서 가운데 노려도 계속 이상한 데 맞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물론 이걸 딱 봤을 때 문제는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이 그림을 딱 보여주고 이것은 신뢰성과 타당성이 어떤 게 높고 어떤 게 낮은지 얘기해 보시오 라고 했을 때 이 그림을 보여주고 뭘 맞추라고 절대 안 해요.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는 맞출 수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가능해요. 하지만 이거는 말이죠. 타당성이 기본적으로 이제 신뢰성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타당성은 뭐 효용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이것만 보고 신뢰성만 낮은지 타당성은 높은데 아니면 둘 다 낮은지를 모른다는 거죠. 왜? 기본 자체가 엉망이니까. 자, 그죠? 어쨌거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었던 말은 체계적 오차, 비체계적 오차가 이제 타당성과 신뢰성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대응을 하는 문제가 많이 물어봐요. 자, 체계적 오차는 뭐와 관련된 문제다? 라는 걸 물어봐요. 자, 그러면 총을 보세요. 총은 사람이 체계적으로 만듭니까? 비체계적으로 만듭니까? 총은 기계죠. 기계가 좀 더 체계적일까요? 사람이 체계적일까요? 기계가 체계적이겠죠? 총은 머신이다, 머신. 머신. 그럼 이거는 뭐예요? 체계적 오차죠. 체계적 오차. 자, 그럼 뭐예요? 신뢰성은 사람과 관련된 거죠. 얘는 오류가 비체계적으로 일어난다. 신뢰성이 떨어질 경우에 보세요. 신뢰성이 떨어질 경우에 비체계적 오차가 발생할 경우, 신뢰성이 떨어질 경우, 신뢰성이 낮을 경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오차가 이게 오차거든요. 오차가 비체계적으로 막 일어나요. 그래서 신뢰성이 문제가 있으면 비체계적 오차가 발생을 한다. 그죠? 만약에 신뢰성이 완벽해. 그러면 같은 지점이면 백날 꽂히는 거예요. 이렇게 백날 꽂히는 거예요. 신뢰성이 완벽하면.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딱 이해가 됐으면은 오케이, 넘어가도 되겠죠. 자, 포인트. 요게 제일 중요하다. 요걸 딱 외워야 돼요. 요거 그림이랑 요게 제일 중요해. 타당성은 체계적 오차, 총. 요거 신뢰성은 비체계적 오차, 사람. 딱. 자, 그러면 오차 첫 번째 끝났죠. 오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많이 보게 되는 표본 오차와 비표본 오차. 이거 되게 쉬워요. 자, 표본 오차는 어느 파트냐? 이거 딱 오차가 딱 나왔어. 오차가 딱 나왔는데 표본 오차래. 어느 파트냐? 이거는 문조자 표시 분할에서 문조자 표시 분할 알죠? 문제 정의, 조사 설계, 자료 수집 방법 결정, 표본 선택. 표본 설계죠. 표본 설계. 이 표본 설계에 있는 거죠. 표본 설계. 표본 설계는 뭐야? 표본을 추출하는 거에 관련된 모든 걸 다 포함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다룬 겁니다. 자, 표본 오차는 뭐예요? 요거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자, 표본 오차는 표본을 추출하면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내가 요만큼을 딱 뽑아.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오차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비표본 오차는 뭐냐? 그 외에 뭐 설문지를 돌리거나 아니면 뭐 설문 감독관의 태도라던가 이런 게 막 도중에 변할 수 있잖아요. 조사다 보면 항상 발생하는 건데, 아니면 컴퓨터 입력하다가 오타가 딱 났어. 그런 건 다 뭐예요? 표본 추출을 이외에서 일어나는 오차이기 때문에 비표본 오차.
그건 뭐예요? 대체적으로 얘는 다 발생하겠죠. 표본 추출을 하든 전수 조사를 하든 그저 표본 조사를 하든 전수 조사를 하든. 하지만 얘는 표본 추출로 인해서 발생을 한다. 자, 문제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전수 조사는 표본 조사보다 오류가 항상 크다. 자, 맞을까요? 맞을까요? 전수 조사가 원래는 이제 당연히 표본 조사보다 정확한 거죠. 이론적으로. 하지만 이 비표본 오차 때문에 오히려 오류가 적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어쩌고 절대라는 말은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넘어갔는데 어쨌거나 얘는 표본 추출 관련한 오류고 얘는 측정과 척도 관련해서 이제 신뢰성 타당성과 관련된 오류다라는 걸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찍고 있는 거죠. 자, 근데 하나 또 있어요. 얘네랑 구분되는 게 뭐냐면 이거 시험에 한번 나온 겁니다. 12년도 시험에 나왔을 거예요 아마. 이게 표본 추출 오차라는 건데 뭘 물어보냐면 여기서는 이거랑 달라요. 얘는 표본 오차죠. 얘는 표본 추출 오차예요. 어우 짜증나요 이딴 거 보기. 뭐 별거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자, 내가 측정하려고 하는 게 검은색이야. 네, 검은색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제 표본 추출을 하는 데가 이 빨간색이라고 쳐봐요. 지금 중복이 됐어. 만약에 이렇게 중복이 완벽하게 됐죠. 그러면 문제가 없겠죠? 그죠? 하지만 내가 추출하려고 하는 것보다 조금 이제 안쪽의 범위. 얘네는 이제 나머지 어떻게 해요?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오차죠? 얘네가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오차겠죠? 혹은 내가 이렇게 뽑아. 그럼 여기만 중복되고 여기 있죠, 여기. 여기는 오차가 되겠죠? 혹은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이만큼을 뽑아버린 거야. 한마디로 여기 서울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나는 무슨 전국구를 다 뽑았네? 한국이라는? 그건 문제가 되겠죠? 그런 거에 관련한 오차인데요. 중요한 거는, 웃긴 거는 얘네들도 다 이름이 하나씩 있습니다. 뭐 안에 들어 개뿔 안 중요한 건데 이번에 나오긴 했네. 아유. 뭐 여러분들 시험에는 안 나오겠죠? 한번 나왔으니까.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논술 시험을 본다 그러면 그리고 논술 시험에서 이 부분을 물어본다 그러면 이거 다 쓴 다음에 요거까지 써주면 보너스 점수는 받겠죠. 그죠?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논술할 때의 그런 노하우 이런 부분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찍어서 올려드릴 거고요. 일단은 오차 관련해서는 크게는 두 가지, 좀 더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영상이 좀 길었네요. 별거 아닌 건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